오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만 6천 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됩니다. 기존의 민간 시장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 예정 물량을 미리 약정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분명합니다. 최근 전세와 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5월 셋째 주 기준 0.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전세 실거래 가지수도 8개월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월세 전환, 반전세 전환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 땅을 확보하고 대규모 단지를 짓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만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12인 가구에게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이 현실적인 주거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시장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의 불신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경색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공급축이 크게 약해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은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9만 가구, 그중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에 6만 6천 가구를 집중 공급합니다. 과거 2년 동안 같은 규제 지역에 공급된 물량이 3만 6천 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신축 매입 물량은 과거 3만 4천 가구에서 앞으로 5만 4천 가구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매입 방식의 유연화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짜리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가구 중 일부, 예를 들어 10가구에서 50가구 정도만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공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소 매입 기준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서울은 19가구 이상, 경기는 50가구 이상이어야 매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이면 매입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 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0년 이하 주택이 기준이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빼 매입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사업자 자금 지원입니다. 민간이 비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의 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착공 이후에는 매입대금 지급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준공, 품질검사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 공급 효과입니다.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아파트 매입 임대는 비교적 빠르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민간이 짓는 주택을 미리 약정해 매입하면 12년 안에 실제 입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에 공공이 일정한 수요를 만들어주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가 공급된다면 전세난에 밀려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던 일부 수요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6만 6천 가구가 2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약 3만 가구 수준입니다. 수도권 전체의 임대차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전세 가격을 본격적으로 낮추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전세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월세와 속도를 늦추고 임대료 급등 압력을 일부 흡수하며 비아파트 공급 절벽을 막는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입지와 품질입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살기 좋은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정책 효과가 납니다.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공급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분 매입이 허용되면 매입 이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공공이 일부 세대만 보유하게 되면 관리 방식과 비용 분담,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난개발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도심 안에 단기간에 많은 비아파트 물량이 들어서면 도로, 주차, 생활 인프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정주 환경,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아파트 시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와 PF 경색으로 얼어붙은 빌라 오피스텔 공급 시장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 수요를 만들어주고 사업자 자금 부담을 낮춰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임대차 시장 전체가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선호가 여전히 강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부족 우려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자생력 회복, 아파트 공급 정상화, 전월세 매물 감소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6만 6천 가구를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매입 허용, 최소 매입 기준 완화, 토지비 최대 80% 지원, 공정률별 대금 지급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월세난 완화와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수요자가 선택할 만한 품질의 주택이 계획한 속도로 공급되는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